지름길은 없다. 결국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아무 의심 없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길은 열린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무나 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어느덧 5월 말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세웠던 계획들 잘 이어가고 계신가요? 올해는 진짜 꼭 해보자. 이번엔 진짜 끝까지 해보자. 이렇게 굳은 다짐과 결심을 했지만 사실 끝까지 해낸다는 것, 무언가를 꾸준히 지속한다는 게 생각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요, 일본 전역의 서점가를 휩쓴 이노우에 신파치의 꾸준함의 기술,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매일같이 빠짐없이 꾸준히 많은 걸 해낸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늘을 올려다보며 사진을 찍고 그걸 곧바로 인스타그램에 올린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하루의 문을 열었다는 나만의 조용한 선언이다. 그 다음 두 손을 모으고 오늘이라는 기적 같은 하루에 감사하며 천천히 심호흡을 한 뒤 잠든 몸을 깨우기 위한 스트레칭을 이어간다. 이어서 아침 청소는 단 몇 분이라도 반드시 한다. 집을 정리하는 이 시간이 마치 내 마음을 정돈하는 의식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독서와 조깅 역시 25년 넘게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기분이 좋을 땐 음악을 틀고 춤 연습까지 한다. 이 많은 일을 도대체 왜 하느냐고? 솔직히 나조차도 이유를 몰랐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왜 이렇게 꾸준히 무언가를 반복하는지 누군가 물어와도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다. 꾸준함이 주는 쾌감 말이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지속 가능한 구조를 설계하는 쾌감이다. 처음부터 무작정 모든 걸 다 하겠다고 덤벼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묻는다. 이걸 매일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지치지 않고 오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내 일상은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 게임이 된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다. 이 루틴은 아침으로 돌리자. 이건 주말로 조정하자. 내 시간과 에너지, 집중력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걸 설계하는 과정이 놀랍도록 즐겁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구조를 따라 매일 그 게임을 클리어해 나간다. 하루하루가 미션이 되고 그 미션을 완수해 나가는 재밌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기록이라는 행위를 통해 누리는 수집의 기쁨이다. 나는 매일 내가 해낸 작은 습관들을 노트에, 달력에, 어플에 한 줄씩이라도 꼭 남긴다. 하나하나 체크할 때마다 작지만 묵직한 성취감이 밀려온다. 단지 빈칸 하나를 채웠을 뿐인데도 왠지 내가 나를 지켜냈다는 느낌까지 든다. 하루를 끝내며 체크리스트가 전부 채워졌을 때의 짜릿함. 그건 해야 할 일을 끝냈다는 수준이 아니다. 나라는 사람을 내 손으로 완성해가고 있다는 감정에 더 가깝다. 그렇다. 기록은 마법과 같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작고 평범한 노력을 눈에 보이는 성과로 바꿔주는 시각화의 기술인 것이다. 꾸준함은 원래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티도 안 나고 금방 잊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기록을 남기는 순간 그 모호했던 인내와 반복이 눈앞에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기록은 내 노력의 증거이자 동시에 나 자신에 대한 신뢰를 하나씩 그리고 견고하게 쌓아나가게 한다. 기록이 쌓일수록 나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 기록이 바로 나라는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세 번째, 꾸준함이 나를 바꾸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 사실 처음엔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하루. 그저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다. 몸도 마음도 변한 게 없어 보이고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에 힘이 빠지기도 한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늘 그렇듯 아무도 모르게 아무 예고도 없이 찾아온다. 어느 날 문득 예전 같았으면 분명 포기했을 상황에서 묵묵히 루틴을 이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 순간 멈칫한다. 그리고 깨닫는다. 예전의 내가 아니네. 마치 낯선 거울을 마주한 기분이다. 익숙한 얼굴인데 어딘가 다르다. 그건 달라지길 바랬던 나가 아니라 알고 보니 이미 바뀌어버린 나인 것이다. 예전에 나는 작심삼일을 반복했지만 지금의 나는 미련하게라도 붙잡고 간다. 예전에 나는 하기 싫으면 미뤘지만 지금의 나는 이유 없이 그냥 한다.
이것이 바로 꾸준함이 만들어낸 기적이다. 일본 야구 레전드로 불리는 스즈키 이치로는 이렇게 말했다. 연습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연습을 계속하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난다. 이 말은 스포츠 선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게 무엇이든 계속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다. 그 변화는 소리 없이 찾아오지만 한번 느끼고 나면 절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그건 누가 시켜서 억지로 만들어낸 변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단단하고 그래서 더 오래 간다. 나는 확신한다. 꾸준함은 절대로 타고난 재능이 아니다. 그건 반복이라는 훈련의 결과이고 매일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작고 성실한 시도의 총합이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믿는다. 꾸준함이 단지 기계적인 반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창조적인 행위라고 말이다. 왜냐하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작의 본질이 바로 이 꾸준함 속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그 어떤 위대한 작품도, 그 어떤 놀라운 변화도 시작은 처음부터 거창하지 않았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스스로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하루하루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작은 행동들을 반복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의 반복들이 쌓이고 이어지고 연결된 끝에 어느 날 커다란 차이가 된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원래 끈기가 없어요. 뭘 해도 3일이면 질려요. 이건 정말 사실일까? 정말 당신은 끈기 없는 사람일까? 아니면 즐겁게 꾸준히 해내는 방법을 아직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건 아닐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끈기란 타고나는 기질이 아니다. 누군가는 어릴 적부터 훈련받았고 누군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에 익혔을 뿐이다. 중요한 건 지루하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게, 그리고 나답게 지속할 수 있는 방식을 스스로 발견한 사람만이 비로소 꾸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남들이 하는 루틴이 아니라 내가 견딜 수 있는 속도와 방식으로 꾸준함을 디자인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지속력의 본질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매일 작은 실험을 이어나간다. 어떤 날은 루틴을 줄여보고 어떤 날은 새로운 동기를 만들어 본다. 가끔은 지치고 때로는 멈춰서기도 하지만 그조차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실패의 과정조차 꾸준함을 위한 실험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꾸준히 해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게 있다. 바로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마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한다. 이왕 시작한 거 잘하고 싶다. 성과도 금방 내고 남들한테도 인정받고 싶어.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제대로 하고 싶은데, 물론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마음이다. 누구나 더 잘하고 싶고 더 나아지고 싶은 욕망을 품고 있다. 그 자체는 결코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마음이 너무 빨리 앞서갈 때 생긴다. 성과에 대한 욕심이 앞서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시선은 지금 이 순간의 행동이 아니라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로 쏠리기 시작한다. 재미있어서 시작한 일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걸 잘해야 의미가 있어.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결과가 나와야지 라는 강박이 막 끼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때부터 모든 행동은 수련이 되고 모든 시도는 수행이 되어버린다. 결국 즐거움은 사라지고 꾸준함은 부담이 된다. 자기 개발이 아니라 자기 압박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원하는 결과가 조금만 더뎌도 금세 마음이 식고 자책이 시작된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하지만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모든 시간은 헛수고일까? 비효율적이었던 날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 그렇지 않다. 원하는 결과가 당장 따라오지 않아도, 기대한 만큼 실력이 눈에 띄게 늘지 않아도 꾸준히 해낸 시간은 반드시 당신을 어딘가로 데려간다.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해서 그 과정이 무의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는 언제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그냥 계속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성과가 없으면 실패라고 단정짓는다. 하지만 진짜 실패는 멈추는 순간에 일어난다. 만약 제대로 하자는 마음이 당신을 멈추게 만들 때가 있다면 과감히 그 마음을 내려놓아도 된다. 실력 향상, 목표 향상 다 좋다. 하지만 지금은 잠시 있자. 처음부터 잘할 필요는 없다. 처음부터 거창하게 할 이유도 없다. 그저 오늘도 해보는 것이다. 그리고 내일도 그냥 하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꾸준함의 진짜 모습이다. 그렇다면 끝까지 꾸준히 해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뭘까? 놀랍게도 그 해법은 너무나도 단순하다. 스스로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 한번 생각해보자.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갑자기 재미가 뚝 떨어진다. 일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청소도 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그 일은 곧 귀찮고 지루하고 억지스러운 일이 되어버린다. 그렇다. 의무감이 붙는 순간 열정은 사라진다. 즐거움의 가장 강력한 적은 바로 이런 속삭임이다.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진짜 꾸준함은 거기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이건 내가 하기로 마음먹은 일이야. 이 단순하고도 강한 자기 선언에서 출발한다. 사실 이 세상에서 누가 시켜서 하는 일 같은 건 없다. 결국 모든 선택은 당신이 한 것이다. 그런데도 당신은 자꾸 상황 탓, 환경 탓, 남 탓을 한다.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누가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이 정도만 해도 됐지 뭐. 하지만 그건 어쩌면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핑계일지도 모른다. 억지로 하고 있는 거니까 이만큼만 해도 괜찮지 않나? 나도 사실은 하기 싫어. 시키니까 한 거지. 그런 생각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대충 해도 되는 이유가 되어버린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진짜로 당신 삶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나 역시 그런 시기를 겪었다. 노력은 하는데 성과는 안 보이고 그에 비해 부담감만 무겁게 다가올 때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의욕은 막 바닥까지 가라앉고 무력감이 삶 전체를 삼켜버렸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안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이다.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이건 어쨌든 내가 해보기로 결정한 일이잖아. 이 한마디가 당신의 모든 태도를 바꾼다. 누구에게 말할 필요도 없다. 소리낼 필요도 없다. 그저 당신 속으로 단단히 다짐하면 된다. 그것만으로도 출발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수많은 책들은 말한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몰입했던 순간을 떠올려라. 물론 그런 질문에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아낸 사람도 있다. 운이 좋은 경우다. 그렇다면 당장 그 일을 하면 된다. 하지만 아무리 떠올리려고 해도 딱히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들도 많다. 나 역시 그랬다. 꿈도 간절함도 뭘 해야 할지도 몰랐다. 그런데 놀랍게도 막상 해보니 꽤 괜찮은 일들이 많았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시작했던 일들이 어느새 나의 일부가 되었다. 당장 하고 싶은 게 없다면 찾으려 애쓰지 마라.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 하는 것보다 그저 뭐라도 해보는 게 낫다. 그러니까 뭐든 해보자. 정말 뭐든 좋다. 하찮아 보이는 행동도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당신만의 그 무엇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을 통해 유튜버가 되고 책을 내고 방송 출연까지 하게 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아무 의미 없어 보였던 그 사소한 행동이 삶의 전환점이 된 것이다. 그렇다. 그 일에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 아니다. 계속했기 때문에 의미가 생긴 것이다. 처음에 하찮아 보일지라도 꾸준함은 그 어떤 평범함도 비범하게 만든다.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그 일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것이라도 괜찮아. 별 생각 없이 가볍게 그냥 오늘 한번 해보자.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한 번도 본 적 없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풍경이 당신 앞에 펼쳐질 것이다. 바람이 불고 거리는 이상하리 많지 고요했다. 무심하게 걷는 사람들 사이로 어디선가 낯선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다. 길가의 한 카페, 그곳에 놓인 오래된 피아노 앞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아름다운 멜로디를 너무나 능숙하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연주하고 있었다. 그의 손끝은 가벼웠고 무언가를 애써 표현하려는 그런 긴장감조차 없었다. 마치 그 음악은 그 사람 안에서 오래전부터 머물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흘러나왔다. 그 사람에게 피아노 연주는 호흡처럼, 루틴처럼, 삶의 일부처럼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어김없이 익숙한 감정이 떠올랐다.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은 정말 멋지다. 악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 왠지 모르게 뭔가 더 깊고 더 여유로운 사람처럼 느껴져. 부러움이라는 감정이 조용히 내 마음을 채운 것이다. 그런데 그 순간 동시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 사람이 처음부터 피아노를 잘 쳤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결과의 순간만 본다. 무대 위의 여유로운 손놀림, 흠잡을 데 없는 실력, 노력의 흔적조차 느껴지지 않는 자연스러움, 무대 위의 모습만을 보며 와 진짜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정말 부럽다, 이 말들만 반복한다. 하지만 그 사람이 무대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혼자만의 리허설을 반복했는지, 얼마나 많은 포기의 유혹을 견뎌냈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다. 그 사람이 지금 건반 위에서 그토록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는 건 결코 재능 때문만은 아니다. 수천 번의 연습, 수백 번의 실수, 그리고 그만둘까 수없이 고민했던 밤들을 묵묵히 견뎌내온 시간의 무게 때문이다. 실력이란 무엇일까? 그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킨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다. 누군가는 하루 이틀 해보다가 쉽게 좌절했을 것이다. 또 누군가는 한 달쯤 지나 난 재능이 없나 봐, 그냥 포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모든 지루함, 회의, 불안 위에 묵묵히 하루를 시작했고 다시 그 자리에 앉아 한 번 더 시도했다. 그렇게 쌓인 하루들이 어느 날 누군가의 감탄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람은 그저 매일매일 연주할 뿐이다. 영화 너의 이름은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 그는 이제 섬세한 감정선과 눈부신 배경 미학의 대가로 불리며 일본 애니메이션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다. 하지만 그 모든 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방에서 시작됐다. 그의 두 번째 작품이자 사실상 감독으로서의 운명을 바꾼 애니메이션 별의 목소리. 놀랍게도 이 작품은 신카이 마코토가 혼자서 만든 영화였다. 당시 그는 게임 회사에 다니던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낮에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밤에는 회사 일과는 전혀 다른 세계로 빠져들었다. 작업실도 따로 없었다. 스튜디오도 없었다. 함께하는 동료도 물론 없었다. 자신의 작은 방 안, 책상 위에 놓인 맥 컴퓨터 한 대, 그게 전부였다. 더 놀라운 건 그가 단순히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감독, 각본, 콘티, 작화, 편집, 녹음까지 모든 제작 과정을 혼자 감당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남자 주인공의 목소리는 본인이 직접 녹음했고 여자 주인공은 당시 여자친구가 더빙을 맡았다. 그야말로 영혼을 갈아 만든 작품이었다. 이 작품이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걸 정말 혼자 만들었다고? 그렇게 신카이 마코토는 단숨에 주목받는 신인이 되었다. 그는 이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기술적인 한계보다도 매일 작업할 수 있는 체력과 의지를 유지하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창작의 조건이 도구가 아니라 반복하는 힘,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는 힘, 그리고 오늘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힘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너의 이름은 이라는 세계적인 흥행작만을 기억하지만 그 시작은 언제나 그렇듯 아무도 보지 않는 방 안에서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에 묵묵히 다음 컷을 그려 넣었던 그 집요한 반복 속에서 태어났던 것이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시작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물어야 할 건 바로 이것이다. 나는 오늘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가? 나는 그 일을 내일도 계속할 수 있는가? 지름길은 없다. 결국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아무 의심 없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길은 열린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무나 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든 처음에 막 즐겁다. 당장 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니까 0이 1이 되고 1이 2가 되는 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다. 어느 순간 벽에 부딪힌다. 더 이상 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 성과도 없고 진전도 없다. 지루하고 회의감이 몰려오고 결국 멈추고 만다. 이건 흔한 패턴이다. 누구나 겪는다. 아마 어제도 그랬을 것이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의욕이 아니라 그냥 반복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을 없애는 것이다. 그만둬야 하는 이유, 안 해도 될 핑계, 이게 과연 의미 있을까라는 질문. 이 모든 생각들을 그냥 없애야 한다. 생각은 당신을 멈추게 하지만 반복은 당신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준다.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는 사람은 계속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지구 반대편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지구 반대편,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까지의 거리는 약 2만 킬로미터. 쉽게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거리다. 참고로 매년 열리는 마라톤 대회의 참가자들은 100km를 달린다. 그리고 마지막엔 울면서 결승선을 통과한다.
결국 지구 반대편까지 가려면 그 마라톤을 무려 200번이나 뛰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100km를 달리는 울트라 마라토너들은 엄청난 체력과 정신력을 가졌지만 그들조차 2만 km를 단숨에 달릴 수는 없다. 그건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나는 최근에 2만 km를 달렸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고. 사실 나는 하루에 4km 정도씩 조깅을 한다. 오랫동안 달려왔기 때문에 전혀 부담되지 않는 거리다. 비가 와서 쉴 때는 있지만 숙취가 있어도 뛴다. 그게 내가 정한 규칙이기 때문이다. 나의 조깅은 남들처럼 거창하지 않다. 그저 하루 한 걸음씩. 그 작고 보잘것없는 습관이 날 지구 반대편까지 데려다줬다. 매일 4km, 한 달이면 약 100km, 1년이면 1200km, 그리고 10년이면 12000km, 그리고 16년이 지나자 나의 누적 조깅 기록은 2만 km를 넘었다. 즉 지구 반대편에 도달한 것이다. 나는 2007년부터 조깅 기록을 스마트폰 앱에 기록하기 시작했고 16년 동안 거의 매일 뛴 기록이 지금의 2만 km를 만들었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나는 운동선수도 아니었고 특별히 남들보다 달리기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 내가 매일 조금씩 오랫동안 이어온 결과 엄청난 기록을 만들어낸 것이다. 하루에 4km, 20분이면 충분한 거리.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걸 16년 동안 매일 해낸 사람은 정말 드물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아무도 하지 않을 만큼 오래 하면 그건 곧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된다. 결국 초인과 보통 사람의 차이는 속도가 아니다. 지속 시간이다. 속도가 빠른 사람은 멀리 갈 수 없다. 하지만 지속하는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 도달한다. 당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좋다. 당신이 남들보다 느려도 괜찮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출발선이 남들보다 훨씬 뒤라도 문제없다. 보잘것없는 한 걸음이라도 얕보지 않고 지겹다고 포기하지 않고 그저 다음 발을 내딛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혼자 힘으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 당신이 걷는 길이 그저 반복되는 하루처럼 느껴질지 모른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 당신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어딘가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 지금 그 자리에 멈춰 있는 사람은 죽도록 뛰다가 쓰러진 사람이 아니다. 그저 걷기를 그만둔 사람이다. 그러니 계속 걸어라. 그 끝에 그토록 꿈꾸고 바라던 당신이, 아니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당신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